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리스트랑 메인 페이지 JSP 활용해서 좀 만들어 봤고요. 그 만들 때 JSTL이라고 하는 사용을 처음 해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설정도 좀 건드렸었고요. 그리고 EL 표기법으로 좀 간단하게 스크립틀릿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자바 쪽에서 넘겨준 데이터를 JSP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까지 경험을 해보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얘를 좀 디자인까지 건드려 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헤드랑 푸터를 좀 나눌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서버를 켜서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만들어 놨던 거 저번 주에. 자,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띄워 보고요. 여기서 리스트를 누르면 리스트로 가고, 홈을 누르면 홈으로 가고, 로고를 눌러도 홈으로 가고,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자,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메인 페이지죠. 여기 이제 앞으로 뭐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같은 것도 같이 들어올 거고, 회원가입도 들어올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들, 로고 플러스 메뉴 빠져, 홈으로 가는 메뉴, 리스트로 가는 메뉴잖아요. 이거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HTML 공부할 때 했던 거에서 누구랑 좀 유사할까요?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만들었던 탑바라고 하는 애, 혹은 그냥 메뉴, 그런 친구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디자인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지금 얘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좀 현실감이 떨어지실 수는 있는데, 결국에 얘네들은 한 줄로 로고가 이쪽, 뭐 홈이 여기, 리스트가 여기, 이런 식으로 메뉴 구성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버튼들을 눌렀을 때 각각의 원하는 기능들로 넘어갈 수 있게끔 조정을 좀 할 건데, 이걸 완료하고 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메인 페이지에 있어야겠죠, 당연히. 리스트로 갔어요. 얘네가 사라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얘네들은 어떤 메뉴를 들어가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상단에 위치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메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모든 페이지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만큼이 모든 JSP 파일에 다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때려 박는 거 말고 좋은 게 하나가 있었죠. 따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다가 그 파일을 불러오기에서 쓰는 방식으로 그걸 다 적용을 좀 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점이 그냥 이 단순하게 이 부분을 모든 JSP에 다 넣어줘야 된다, 그걸 안 해도 된다, 이것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수정도 당연히 장점이 될 건데, 그거 말고 자, 이제 하면서 느끼시게 되겠지만, 우리가 테일윈드 치트시트라고 하는 이 친구를 이제 사용해서 디자인을 꾸밀 건데, 자, 얘는 그냥 여기 있는 것들 여기다가 바로 적용시키면 될까요? 안 되겠죠. 저거 우리 코드편에서도 해봤다시피 불러오기를 해야 돼요. 그때 불러오기 했던 방식이 링크 탭에서 경로를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스크립트, jQuery 같은 거, 걔네는 스크립트를 태그를 열어줘서 그쪽에다가 SRC의 경로를 입력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로 불러오기를 했었죠. 불러오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JSP 파일마다 이걸 다 따로 넣어줬다. 그럼 이 파일마다 불러오기를 다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열릴 때 매번 불러와야 돼요. 이거는 상당히 프로그램적으로도 안 좋은 거고요. 우리가 코드를 짤 때도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설령 불러와 줬는데 여기선 안 써 라고 할지언정, 일단 프로그램이 처음에 실행이 될 때 얘가 불러와 줘야 돼요. 그게 훨씬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묶어서 여기 JSP 파일에다 불러오게 했다?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테일윈드나 jQuery 같은 이런 외부에서 불러와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때 이거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불러왔을 때 걔네들도 다 적용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혹은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는 아예 그 불러와야 되는 애들만 따로 모아놓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불러오게 하면 돼요. 애초에 제가 했던 방식, 그 옛날에 실무를 하면서 겪었던 방식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애초에 이제 스크립트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그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 애들을 다 적어놔요.
한 파일에다 다 모아놔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 파일을 이 JSP 파일들이 로드가 될 때 읽어올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어떤 파일, 어떤 JSP 파일을 쓰더라도 그 스크립트 파일 안에 들어있던 경로들, 불러오게 하는 경로들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뭘 써도 다 적용이 되게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헤더랑 푸터 부분을 좀 나눌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그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일단 우리 USR 폴더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 폴더 이름은 커먼으로 하겠습니다. 공통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안에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름은 뭐 헤드 혹은 헤더 상관없어요. 헤드든 헤더든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때 의미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어떤 회사에서는 include 헤드, 뭐 어떤 회사에서는 I 헤드, 뭐 이름은 짓기 나름이니까 그냥 의사표시가 좀 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헤드로 만들죠. 헤드. 헤드.jsp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됐고요. 만드는 김에 아예 폴더 파일 하나 더 만들고 갈게요. 이거는 헤드 복사해서 얘는 put이라고 만들게요. 여러분들 푸터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푸터? 따로 없었으면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일반적으로 푸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떤 페이지든지 간에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그 페이지에 대한 이런 회사 소개, 뭐 인재 채용, 그리고 어떤 회사, 이거 네이버 콜포레이션이잖아요. 이런 소개들이 간단히 걸려 있고, 뭐 구성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메일 인증, 뭐 여러 가지 막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의 아랫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얘도 헤더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모든 페이지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방식인 건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푸터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할 거고, 그냥 간단하게 아랫부분을 막아줄 푸터를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넣고 싶으면 넣으면 돼요, 푸터에다가. 근데 우리가 아직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헤드랑 푸트 만들었는데, 얘가 지금 JSP 파일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이거 JSP를 아까 안 붙여서 그래요. 다시 이름을 바꿔서 JSP를 붙여줍시다. 그러면 바뀌었죠? 이렇게 확장자를 붙임으로써 얘가 JSP 파일로 인식을 하냐 아니면 텍스트 파일로 인식을 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드랑 푸트 파일 두 개 만들어 놨고, 일단 헤드부터 좀 건드려 보면, 자,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인에 있는 이만큼을 잘라내게 할게요. 그리고 헤드에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지우고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일단 얘도 좀 이걸 해놓죠. 섹션 태그 하나 만들어서 얘를 좀 감싸놓고, div 이걸 하나 더 만들죠. div를.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감싸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 div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는 한글도 하나 좀 입력을 해 놓을게요. 이것 때문에 뭐라 하는구나. 그러면 일단 얘를 빼고, 이따가 다 처리가 되긴 할 건데 아직은 없으니까 일단은 빼놓고, 그리고 얘를 지워줄 거예요. 진짜 딱 섹션만 남겨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헤드를 다시 가가지고, 얘 필요할 거고, 이거 있어야 되고, 아니다, 얘는 일단 메인 쪽으로 좀 옮겨놓고,
문서 열리고 타이틀 여기다가 이거 써줍시다. 이게 페이지 타이틀 그리고 여기도 얘는 지웁시다. 빼버리고 그리고 바디 안에 div 하나 그리고 ui 섹션 div h1 지금 아까 위에 있던 h1을 지금 여기 밑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왜 내리는 거냐면 얘가 이 로고, 홈, 리스트 이 친구들이 상단 탑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탑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이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고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밑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는 김에 아예 좀 확실하게 태그를 좀 분리시키는 거고 여기 안에 똑같이 페이지 타이틀 그리고 이런 것까지 하나 넣어줍시다. MDSP 페이지. 자 지금 그러면은 head.jsp 파일을 보면 이거 JSP 파일에 당연히 필요한 거였죠. 인코딩이랑 그리고 이 문서는 HTML이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바디를 열었는데 닫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 이대로 둘 거예요. 어디서 닫을 거냐? 여기서 닫을 겁니다. 이만큼을 지워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JSP 파일을 구성할 때 메인에다가 윗부분에 head.jsp를 불러오게 하고 아랫부분에 put.jsp를 불러오게 해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위랑 아래가 닫히겠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나눠놨으니까 얘네들이 굳이 태그들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한테 합쳐졌을 때 잘 동작하면 되니까 얘를 따로 부르는 게 없잖아요. head.jsp를 애초에 얘만 불러올 거야 라고 우리가 화면 사용자한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하는 JSP를 보면은 이런 도큐먼트나 HTML, 헤드 이런 태그들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다 헤더나 푸터 쪽으로 빼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할 거고. 자, 그러면 JSP를 쓰기 위해서 이런 거 넣어놨으니까 요 밑에다가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헤드에 보시면은 지금 EL을 썼죠. 이거 EL 표기법이잖아요.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를 좀 불러오려고 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이거 쓸 때 어디서 넘겨온 데이터를 받아서 쓴 거였죠? 네, 모델이죠. 모델은 누가 넘겨요? 컨트롤러가 넘기는 거죠. 컨트롤러가 JSP한테 모델에 담아서 데이터를 넘겨줘요. 그 데이터를 꺼냈을 때 우리가 EL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컨트롤러가 넘겨주는 거 말고 JSP가 변수를 직접 세팅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자, 이거는 C에 set이라고 하는 set 나왔다. C를 열면 우리가 이제 JST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프리픽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C를 열면 set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거 이렇게 필요 없어요. 셀프 클로즈드 태그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 안에다가 var 해놓으면 이건 variable 변수 이름 짓는 거겠죠? 이거는 for each 했을 때도 봤던 거예요. 여기다가 page title 변수 이름 지어줘 놓고 이 애한테 밸류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밸류를 각각의 페이지가 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main.jsp 파일이 로드가 될 때 이게 열릴 때 이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변수 명에다가 main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세팅이 됐죠. 그럼 이 JSP 안에서는 이 변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헤드가 불러와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자리는 이제 뭐가 들어가요? 이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EL은 무조건 모델에 있는 애를 꺼낼 때만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바가 넘겨줬던 JSP가 세팅을 했던 그 세팅되어 있는 변수 이름을 가지고 값을 불러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직접 세팅한 이 변수,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가지고 얘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럼 이 밑에다가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인클루드 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골뱅이 인클루드 파일, 여기다가 이제 경로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main.jsp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번 들어가야 되고요. 안으로 위로 한번 올라간 다음에 같은 위상에 있는 커먼 파일로 들어간 다음에 헤드를 불러와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한 줄이 실행이 될 때 이 자리에 head.jsp 파일이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 그럼 변수를 먼저 세팅했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밑에다가는 푸트를 불러오게 해줄게요. 그래야 또 바디가 정상적으로 닫힐 거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감싸주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태그들이 붕 뜨는 게 아니라 HTML 문서 안에, 바디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위아래로 닫았으니까. 자, 이러고 나서 한번 띄워볼까요? 얘를. 지금 메인을 건드렸으니 어때요? 문제 없죠? 이거 순서 바뀐 것까지 잘 적용됐잖아요. 그쵸? 이거는 페이지도 대문자로 아니다. 얘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럼 헤드, 푸트 역할 나누는 거 했고, 자 그러면 이거를 리스트에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만큼 복사에다가 리스트에 가서 이만큼 버려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변수 쓸 거예요. 이거를 왜 변수 처리를 한 거냐면, 헤드가 만약에 여기다가 메인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직접 넣어 놓으면요, 모든 페이지에서 메인이라고 나올 거잖아요, 타이틀이. 그쵸? 그거 막아주려고.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보여주는 문구가 달라야 되는데, 그거를 헤드라는 파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변화시키려면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니 그 변수를 세팅을 해서 적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리스트로 바꾸면 되는 거죠. 왜지? 아, 한글 때문에. 자, 일단 요거 넣어주고 인클루드 했고, 밑에 있는 얘도 여기다가 붙여넣게 해주고, 얘는 벌스 캐릭터? 인코딩이 잘못됐나? 잠시만요. 없는데. 이거는 봅시다. UTF-8로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띄워볼까요? 이거 메인 쪽도 아까 여기 한글 한번 넣어보려고 했던 거 해서 안 나오네. 얘가 이거는 넣어줘야겠네요. 이거 맨 위에 있는 이거 있죠? 이 한 줄. 얘는 여기도 필요하고 리스트도 필요하겠네요. 얘는 그냥 무조건 JSP 파일이면은 넣어주는 걸로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인코딩이 될 거니까 잘 나오죠. 리스트 쪽도 또 리스트를 간다고 하면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페이지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된다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럼 이제 헤드에 가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쓸 것들을 좀 불러와 봅시다.
얘는 자, 제가 옛날에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뭐 jQuery나 뭐 테일윈드나 이런 것들을 외부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될 때 그런 애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 파일 안에서 JSP 파일 안에서 어떤 태그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했는데 옛날이라 자 이거는 헤드 안에 있어야 돼요. 헤드 안에 여기 보면은 HTML 태그는 여기서 맨 밑에서 닫히는 거고 헤드를 시작했는데 헤드는 여기서 끝나죠.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타이틀 뭐 위 아래 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헤드 태그 안에 있어야 제대로 불러와줘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좀 불러오기를 써줄 거예요. 물론 다른 데에다가 둬도 되기는 해요. 그냥 곳곳에 위치를 시켜도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헤드에 다 몰아놓는 게 맞습니다. 이 헤드 태그 안에다가.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좀 넣어 놓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소를 일단 이것도 구글링 하면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드릴게요. 그냥 수업 페이지에다가. 지금 이거 따라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그냥 보고 계시죠? 그럼 일단 제가 복사해서 하고 커밋해 드리면은 그때 쓰시면 돼요. 이거를 하나 이렇게. 자, 하는 김에 jQuery 우리 어차피 앞으로 써야 되고 폰트 어썸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좀 적용을 시켜 놓은 겁니다. 테일윈드도 이렇게 불러온 거고요. 자, 여기 근데 보시면은 이거를 jQuery 같은 거는 CDN.js 이거 어떻게 가져왔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CDN.js 들어가서 jQuery 안 나와? 나오죠. 이거 들어가서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요. 폰트 어썸도 우리 코드펜 했을 때 해봤던 거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얘 보시면 얘는 좀 달라요. 얘는 CDN.js에서 얘를 가져오려고 하면 자,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들어가시고 나면은 이렇게 느려 여기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약간 CDN.js에서 오류가 있는 건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얘는 버전을 눌러서 2. 어디까지 가야 돼? 2.2.19 여기까지 가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이요. 여기다가 검색을 할 때 테일 검색을 하죠. 그럼 여기 잘 보시면은 2.2.19까지 밖에 버전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이거 URL 복사하기 누르고 여기로 와서 스크립트 태그 열어주고 src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근데 둘이 보면 다르죠. 제가 알기로 얘를 써도 상관은 없는 걸로 아는데 일단 우린 이걸로 적용을 좀 해놓을 거고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얘로 바꿀 거예요. 얘로 바꿔? 사용이 가능한 걸로 바꾸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CDN.js에서 불러오는 거랑은 살짝 다른데 여기 UMPKG 이거는 뭐냐면 그 npm이라고 하는 그 노드에서 제공하는 그 설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로 패키지를 내려받는 것들을 이제 다른 노드.js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쓸 수 있게 그냥 우리가 불러오는 간단하게 URL 주소만으로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별거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어차피 크게 신경 쓰실 게 없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개인 프로젝트 하실 때는 수업에서 썼던 이런 거 남아있는 거 그냥 똑같이 쓰면 되고요. 회사에 들어가시면 회사에서 쓰는 이 링크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거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좀 사용을 할 거고 자 저장을 좀 하고 메인 페이지로 가서 이제 한번 구성을 좀 해보죠. 자, 지금 우리 사이트가 메인 보이세요 이거? 얘네 디자인 바뀌었죠? 지금 이거 헤드에다가 이거 불러오기밖에 안 했는데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테일윈드 치트시트라고 하는 그 CSS를 사용하기 위해 불러오기를 했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싹 다 노멀라이징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구조가 싹 바뀐 건데 살짝 뜯어 고쳐 볼게요. 메인에 가서 이 섹션 클래스를 주고 위를 좀 띄워주고 MRT 뭐야? MT 이거 마진 탑이겠죠? MT니까 그리고 여기다가는 컨테이너 그리고 MX 줄 거고요. 얘는 그냥 둘 거고 이렇게 위 간격을 좀 준 거고 MT8 마진 탑 8을 준 거고요. 그다음 얘한테 컨테이너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준 거고 얘는 이제 본문 너비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거 만들어 준 거예요. 원래 이거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잘리면서 스크롤이 생겼었거든요. 컨테이너만 빼서 봐도 스크롤이 생기진 않았구나. 어쨌든 이 본문이 처음부터 벽에 붙어서 시작을 했는데 얘를 좀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이거는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헤드 쪽도 좀 건드려 줄게요. 이 안에서 클래스 여기에는 20 정도 그리고 플렉스 컨테이너 그다음에 MX 오토 그리고 텍스트 4 엑셀 그리고 A 태그한테 클래스 H 풀 X 4 플렉스 아이템스 센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스판 태그로 엮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플렉스 플렉스 프로 그다음에 얘는 플렉스 플렉스 호버 언더 라인. 이 호버 언더라인은 이름만 봐도 그냥 LI에 마우스 올렸을 때 언더라인 밑줄이 생기게끔 해주는 그런 느낌이겠죠? 맞아요, 그거예요. 띄어쓰기 하나당 클래스 하나인 거죠. 그쵸? 우리 이거 클래스 쓰는 방식들은 배웠던 거잖아요. 띄어쓰기 하나당 클래스 하나. 얘도 H4. 지금 이 H4이 높이를 물려받지 못한 애한테 부모 높이 100% 걸어주는 그 속성이에요. 메뉴 했을 때 우리 많이 해봤죠. 플렉스로 쌓아 내려가면서 얘는 높이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한번 볼까요? 지금 얘 바깥 DIV에 플렉스가 걸려 있어요. 그럼 얘 기준으로 누가 자식들이에요? A, DIV, UL까지가 자식이죠. 그럼 얘네들은 부모 높이를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A 밑에 있는 스판 얘는 높이 알아요? 스판은 높이를 모르죠. 왜냐면 A 태그의 자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플렉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식까지예요. 이 가장 바깥에 있는 DIV가 플렉스가 들어갔으니까 A, DIV, UL 얘네까지만 플렉스의 영향을 받는 개구리들이 된 거고 그 밑에 있는 A의 자식으로 있는 스판 얘네들은 플렉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뭐 적절한 예시가 아니니까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이 LI 얘는 부모 높이 물려받을 수 있나요? 얘는 못 받죠? 플렉스의 영향으로는 못 받아요. 왜냐면 플렉스 아이템 아니지 얘는 플렉스가 여기도 있군요. 얘가 플렉스니까 얘는 자식이고 이 자식에 근데 얘도 플렉스가 있었네요. 헷갈려. 자 다시 얘가 플렉스니까 A랑 DIV랑 UL은 부모 높이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태. 근데 얘가 또 플렉스니까 얘도 부모 높이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태. 근데 보시면은 여기 높이 100% 왜 줬을까요? 얘는 물려받았는데 왜 줬죠?
자, 얘는 이것 때문에 아이템스 센터, 이거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준 거잖아요. 근데 부모 높이를 물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온라인 아이템스의 기본값인 스트레치, 그것 때문에 물려받는 건데, 얘는 센터가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물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우리 플렉스 다 해봤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얘는 물려받았고, 그 다음 div, 얘는 플렉스 그로우도 테일윈드 치트시트에 가서 보면 있어요. 뭘로 되어 있냐면 1인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로우도 상대적인 거였으니까 얘 혼자 1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여백 얘가 다 몰빵 받겠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UL한테 플렉스 들어가 있으니까 얘랑 얘는 높이 물려받았을 거고요. 그다음 호버 언더라인 하고 A,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은 높이를 물려받지 못하니까 높이 100% 물려받아라 라고 주는 거겠죠. 자, 이걸 해주는 이유는 만약에 이만큼의 공간이 있고 텍스트가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여기 빈 공간, 여기다 마우스 올려도 에이티그 선택이 되려면 높이를 물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넣어주는 거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PX는 패딩인데 X축 왼쪽과 오른쪽을 한 번에 주는 거예요. 플러스 아이템스. 그리고 얘도 스판으로 바꿔주도록 하고, 얘도 마찬가지. 에이텍 위에 온라인 아이템 센터 주면은 네. 로고가 그게 넣는 거 아니에요? 로고 한 스펜서 위한테 그게 속성이 적용된다. 여기다 이렇게 주면 근데 온라인 아이템 센터 주면은 자시간대 넣는 거 아니에요? 플래시 아이템. 잠깐만요. 저스티파이 컨텐츠 온라인 아이템스, 이게 그럼 저도 이게 헷갈린데 시트시트에 가서 한번 보죠. 아니고, 그래서 아이템 센터, 온라인 아이템 센터. 정렬을 하는 거는 그게 맞는데, 이거는 코드펜으로 한번 보죠. div 곱하기 4, div 백 그라운드 컬러. 이게 다 써줘야 되죠. 테일윈드가 없으면. 그쵸? 우리가 플렉스 지정해줘야죠. 그라운드 컬러 레드. 그리고 얘를 옐라인 블러. 이 상태에서 섹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얘는 개구리가 될 거고, 이게 필요가 없지. 그리고 자, 이거를 높이를 빼고, 섹션의 높이를 5픽셀, 그럼 물려받았고, 근데 여기서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정렬이 적용되는 건 자식들이 맞는데, 높이를 물려받는 거의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스판까지 들어가 봐야 이게 명확해지는 건가요? 네. 이렇게 들어갔다고 쳤을 때 이게 만약에 센터가 아니라면 물려받는 거고, 센터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높이가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고, 그럼 div 쪽에서 높이 100% 이걸 넣어주게 되면 알아먹는 거고. 센터 텍스판이 정렬이 안 되네. 그러면 얘가
아이템 센터. 네, 이거는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근데 얘는 왜 이러고 있지? 잘렸군요 여기. 됐는데? 얘가 플렉스 아이템이고 플렉스 들어갔고 아이템 센터. 근데 이거는 A 태그한테 플렉스 주고 아이템 센터 또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판이 그쵸 얘가 알아먹는 거죠. 그러면 높이를 스판테는 이제 높이를 모르니까 스판테는 줘야 된다. 그럼 이것도 한번 씌워볼까요? A태그에는 데이식풀이 필요 없나요? 어차피 부모 태그한테 아이펜스가 이제 스트레치로 돼 있을 거니. 잠깐만요. 이거 치트시트로 가서 이게 보더가 있었는데 보더 여기 있다. 보더 레드 500 한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레드 500 그리고 보더 그레이 이게 아닌가? 보더 레드 500 있는데? 보더 레드 500 저거 잘못 썼나요? 보더 그레이 500 아 그레이가 이거구나. 근데 이거는 왜 안 들어왔지? 이씨 왜 안 보여줘?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걸로 말고 인라인 CSS로 일단 뭐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거 넣어보면 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얘한테 뭐 옐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A 태그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고 그 안에 스판은 그냥 텍스트를 감싸는 요소잖아요. 이 레드 부분 이만큼. 그러니까 텍스트를 감싸는 애 자체가 늘어날 필요는 없어요. A 태그만 늘어나 있으면 선택이 여기까지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 태그는 무조건 부모 높이를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스판은 몰라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스판을 굳이 묶어준 이유는 뭐냐면 이 스판 태그를 묶어놓게 되면은 이 로고라고 하는 글자를 얘를 통해서 또 다른 컨트롤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얘를 좀 묶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스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냥 순수한 텍스트들을 보통 스판으로 묶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를 뭐 디자인적으로 뭔가를 더 줘야 될 때, 얘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이게 기본이 아마 인라인인가 인라인 블럭인가 그럴 텐데, 다른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텍스트를 감쌀 수 있는 태그 하나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판에. 그래서 뭐 이런 게 가능해요. 이게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요. 한번 검색을 해보죠. 스판 자 줄게. 이게 스트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판 스트롱. 이거 스트롱 아예 태그구나. 그러면 여기 폰트 웨이트 볼드 그럼 얘만 이런 거, 얘를 따로따로 글자들을 또 추가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스판을 걸어 놓은 거고, 만약에 나는 이 글자에 대해서 디자인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이 스판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없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뭔가를 더 줄 거야 그러면은 그때 스판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냥 글자를 감싸고 있는 태그 하나를 넣어놨다. 왜냐면 이 글자 자체한테는 스타일을 우리가 못 주니까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스팟 이것도 빼고, 그러면 지금 우리 헤드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좀 뺄까요? 그러면은 클래스가 공통으로 들어간 게 좀 더 눈에 잘 띄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도 하나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로그인, 얘는 없지만 이제 생기겠죠? USR의 멤버에 로그인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줄 거고,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도 MI3, 얘는 마진 Y축이겠죠? 텍스트 엑스라지, 이게 텍스트 엑스라지, 이거는 테일위드 치트시트에서 보면은 텍스트 엑스라지 이거예요. 이거 REM 걸려있는 거, 글자 크기 키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한테 컨테이너 MX 그리고 PX 이 정도, 이렇게 그러면 됐죠. 이 정도로 일단 걸어주도록 하고, 우리가 폰트 적용을 안 해가지고 얘가 너무 메가리가 없어 보이는데 폰트도 좀 적용을 하도록 하죠. 그것도 하고, 지금 메인 쪽 리스트도 디자인은 좀 건드리긴 해야 될 거예요. 얘도 얘까지만 먼저 하고, 테이블을 그냥 놓지 말고요, 이 구조를 따라갑시다. 섹션 클래스, 이 밑에다가 DIV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리고 테일윈드 치트시트 안에 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만드는 것도 지금 할 겁니다. 테이블 밑에다가 감싸주고, div 닫는 게 하나 더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번엔 섹션 닫는 게 하나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들여쓰기 맞춰주고. 그러면 MT8에 나오니까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텍스트 스라지 넣어주고, 여기도 X3 정도, 그리고 일단은 요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속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요, 테일윈드 치트시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따로 CSS 파일 하나 만들어서 적용시킬 거고, 이거는 그 폰트 적용시키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사이 동안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눈누. 구글에 눈누라고 치시면은 사이트가 하나 나와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가지 폰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굳이 돈 내고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고, 이제 무료인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폰트 적용하는 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많아요, 폰트는. 그리고 이런 사이트 말고도 폰트 제공되는 사이트가 또 있는데 저는 그냥 일단 간단하게 여기서 골라서 하나 하도록 하죠.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에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폰트 괜찮은데? 내 사이트에 이거 쓰고 싶다 하면은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이제 적용시켜서 쓰면 됩니다. 적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56분이니까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